이제 사람 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웃는 이제 사람보다는 아파서 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아파서 이제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꼬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대사 저하가 있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그 뇌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이제 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보면 체지방의 증가가 있거나 아니면 혈당이 높아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과 연관이 됐고요. 비만과 관련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좀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이제 그 생활 습관 같은 게 이제 중요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복부 비만은 이제 간단하게 허리둘레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혈증이라 해서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인 경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일 때 이제 대사증후군 이제 진단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100mg, 100 이상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 그런데 수축기 때 130, 이항기 때 85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이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분은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정부에서 조사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8.8% 30대 이상 28.8% 유병률이 있고요. 남자는 31.9%, 여자는 25.6%를 가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5가지 범주 중에 하나라도 걸리시는 분이 남자는 79.7%, 여자는 65.7%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대사증후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차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진피차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제주도에서 그걸 이제 대대적인 이제 연구를 하긴 했는데, 진피라고 하는 거는 운동 부족하고 이제 그 많은 거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습담이 생겼을 때 이제 그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진피차를 꾸준히 먹었을 때 이제 혈중 지질 농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혈중 지질 농도가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차 대신 이제 진피차 같은 거를 수시로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닳아서 이렇게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생기는데, 장군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반월판이라고 하는 무릎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중간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연골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콜라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좋다 그런 콜라겐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을 말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골의 역할인데요. 연골은 충격 흡수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무릎과 무릎 관절 사이 중간에서 충격 흡수를 하는 건데, 가령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무릎이 받는 부하는 체중의 7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릎의 이치에 따라서 그 연골이 받는 힘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굴곡이 되었다. 이제 무릎 굽힌 상태에서 이제 체중은 어느 정도 받냐면 연골이 한 85% 정도 받고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는 40% 정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골이 파열됐거나 그럴 때 수술을 했을 경우 막 15에서 34% 정도 제거를 했다. 그랬을 때 무릎에 받는 이제 충격량은 350%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분, 시청자분처럼 파열이 됐을 경우 그래서 수술 여부를 이제 판단했을 때 이제 연골의 체중 부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파열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잘라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보존적 요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반월판 구조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마다 손상을 입는 부위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쵸. 원장님, 그 손상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의 특징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월판은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에 따라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내측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10도에서 30도 정도 구부렸을 때 관절이 잠겨서 못 움직이게 되고요. 외측이 손상된 경우는 70도 정도 무릎을 굽혔을 때 이제 잠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쪽이 정각이라는 앞쪽 부위가 손상이 됐을 때 무릎을 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후각 부분에 이제 그 손상이 됐을 경우는 무릎을 구부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히나 손상이 많이 가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네. 원반형 반월판이라고 해서 반월판이 초승달 모양이 아니라 원반처럼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가진 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병률이 우리나라가 12.5%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척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원반형 반월판이 생겼을 때 문제가 뭐냐면 파열이 일어나기 쉽고 체중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반월판 손상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해서 밀었을 때 보통 많이 손상이 되는데 가령 이제 굴곡 자세, 구부린 자세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자세에서 내가 손상을 입으면 바깥쪽 반월판이 손상이 되게 되고 구부린 자세에서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는 안쪽 반월판이 손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반월판은 후 내측 쪽, 안쪽에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